안녕하세요, 김종우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수업 중에 딴 거 한 거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를 잘 감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설 어떻게 잘 감상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설명들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제로 하기로 했던 37쪽, 여기에 해당한 37쪽부터 이제 시까지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소설 성격 제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서답형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그 과제를 풀이하는 영상을 좀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서답형 문제의 경우는 따로 빔을 띄우지 않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야 저도 덜 오래 살죠. 나도 이제 오래 나이를 더 이상 아니지. 내가 이제 그 남은 수명을 더 늘려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혹은 수업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과제를 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기대 수명은 한 150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이상 사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 그래서 딱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주신 그런 뜨거운 욕, 뜨거운 마음, 그렇게 딱 담아서 딱 150까지만 살게요. 더 이상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답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딱 포인트만 잡고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37쪽입니다. 37쪽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시상전개 방식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박목월의 나무를 보면 지금 거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 외에 또 나타나는 전개 방식, 이제 시상전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시의 내용이, 시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럴 때 이거 문단이라고, 얘는 이제 산문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문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유성 동그라미, 그 옆에 조치원 동그라미,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면 공주 나오죠. 공주 동그라미.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온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서울.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며, 공간을 바꿔가며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다시, 그럼 공간의 이동은 최소한 장소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이상이 나와야 공간의 이동이라고 따져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박목월의 나무의 경우는 공간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지금 비슷한 구성으로서, 같은 구성으로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니 얘는 병렬. 병렬은 이 중에 하나를 빼도 주제를 형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게 병렬. 넘어갈게요. 그 다음 38쪽입니다. 38쪽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쭉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그로부터 18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그러니 지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전개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황조가를 봅니다. 밑에 황조가에서는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헐헐 하는 저 꾀꼬리. 그럼 화자 뭐 하고 있는 거야? 꾀꼬리 보고 있는 거네.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그럼 두 마리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먼저 주변 상황을 제시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외로울사 이내 몸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도치죠. 이내 몸은 외롭구나,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주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자신의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인 바로 선경후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 때 지금 이 작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다 써주세요. 객관적 상관물.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화자의 정서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 짐작하게 하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객관적 상관물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 화자의 정서나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 하나는 대조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의 경우는 화자의 정서나 상황에 어떻게 되는 거라? 대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우리 본문 볼까요? 꾀꼬리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이 꾀꼬리 두 마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답게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솔로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부각될 수밖에 없죠. 대조가 되면 화자의 정서가 부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화자의 정서가 부각이 됩니다. 이런 것, 화자와 대조, 대비, 반대가 되는 것도 화자의 정서와 상황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일치하는 경우는 이제 39쪽에 있는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야. 지금 객관적 상관물에서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 그다음 화자의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는 지금 39쪽에 있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무엇인가 해서 지금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재. 일단 제목이 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제목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할게. 얘는 주소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화자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제목, 이런 주소를 통해서 일종의 편지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편지 형식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을 훨씬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편지 형식. 이게 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신이주의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동인천, 그래 인천 동쪽, 뭐 서인천, 인천의 서쪽,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인천의 동쪽이고 인쪽의 서쪽이고 막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동인천, 서인천 얘기하는 것처럼 요 남신이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유동은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 청라동이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네 집이야. 박시봉 내 집에 있는 방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편지 형식 주소라는 것이 됐고,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족하고 떨어져 혼자 지냈고 외롭고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시에서 그런 하나 그런 데를 보면 시상의 전환을 생각하기로 했던 거잖아.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네. 밑에서 세 번째 문단 거기 그러나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시상의 전환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시상의 전환은 꼭 뭐 기억하라 그랬어? 구분된다고. 아니, 전환 바뀌는 거, 뒤집어지는 거.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힘들어. 그러면 그걸 뒤집어져야 돼. 그럼 뒤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을 견뎌내겠다. 혹은 극복하겠다. 이런 태도가 나와야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갈매나무. 요 갈매나무가 바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동일시되고 있는지 볼까?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찾았어? 오케이, 거기 볼게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덜어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가깝게 하며 무릎을 꿇어보며, 그 다음에 포인트입니다. 어느 먼 산 뒤옆 바위 옆에 따로, 거기다 묶여 표시해주세요. 따로 외로이 서서, 마치 누구처럼? 화자처럼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러니까 따로 외로이 섰는데 지금 추워서 눈까지 맞고 있네. 지금 화자도 그렇게 추위를 타고 있고 추위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 됐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 그 다음에 또 묶여 표시합니다. 굳고 정한,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누가? 화자가. 그럼 마치 나도 이 나무처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 꿋꿋이 견뎌내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 이럴 때는 화자의 상황하고 일치가 되는 것.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황조가의 경우는 화자의 상황과 대조가 되는 것. 됐죠? 이런 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신에서는 아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지금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딱 객관적 상관물을 확인해 봤어. 넘어갈게요. 40쪽입니다. 40쪽에는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그 전이 되는 양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공감각적 심상은 뭐랑 유사했다? 비유와 유사했다. 그러니 뭘 생각하자? 거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부터, 경험할 수 있는 감각부터 확인하는 것. 그럴 때 지금 1번부터 아니야. 거기서 딱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7번하고 10번이야. 7번하고 10번만 잘 헤쳐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각적 심상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택지에 공감각적 심상 나오면 어떡하자? 무조건 마지막에 처리하자는 거. 그러면 40쪽 볼게요. 2번입니다. 회색빛 향기. 그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향기지. 근데 이것을 뭐라고? 회색빛이라고. 그래서 얘는 후각의 시각화. 3번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어? 노래 듣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떻대? 뜨겁대. 뜨거운 노래. 청각의 촉각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세상을 물들이는 향기. 결국 뭐야? 향기 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물들인데 후각의 시각화. 딸랑딸랑거리는 보리밭. 지금 보리밭을 보고 있는 거네. 그 시각. 딸랑딸랑거리는데 청각. 시각의 청각화. 그 다음에 온기. 온기는 따뜻한 거니까 얘는 촉각이죠. 그런데 달콤하다고 얘기를 했네. 달콤한 건 미각이지. 그러니까 촉각의 미각화. 그 다음에 멜로디. 봐봐. 이게 이제 어려워. 지금 이거 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아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갈대를 보고 있는 거잖아. 갈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가 갈대를 감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갈대를 그 시각, 그거를 멜로디라고 표현을 했으니 시각의 청각화. 다시 이 공감각적 심상은 뭐랑 유사하다? 비유와 유사하다. 그러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찾아보자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후각의 시각화. 내음, 후각, 그 다음에 푸르른 시각, 후각의 시각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지금 7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차가운 기운의 울림이래. 차갑대. 촉각이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울리는 거. 청각으로 드러냈죠. 얘는 촉각의 청각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표현에서는 7번하고 10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 공감각적 심상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비유와 비슷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하고 적용해 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볼게요. 41쪽 시조야. 거기에서 이제 하강 이미지니까 하강 이미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과 관련되는 거, 움직임과 관련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것이 두드러지는 시어. 시어는 이제 단어를 말하는 거지. 두 개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이화우. 이화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기억해야 돼. 특히 이화라는 것은 꼭 기억합니다. 이화는 배꽃이야. 이건 이제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데, 왜냐면 이 이화는 뭘 드러내는 거냐면 계절적 배경, 계절감을 드러내는데, 얘는 이제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화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는 비를 말하는 거잖아. 결국 배꽃이 비처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얘는 하락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럼 또 그런 유사한 것이 뭐라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것,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주는 시어 두 개를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랑이 어떻더니에서는 지금 문제 볼까요? 이 작품은 관념을 구체하여,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자주 쓰이는 관념으로서 두 가지 뭐 기억하자 그랬어? 하나는 감정, 하나는 시간. 이 작품에서는 사랑 얘기했으니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관념을 지금 둥글더냐, 네모지더냐, 아니면 길더냐, 짧더냐, 즉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간단히 쓰면 사랑이라는 관념을, 사랑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이제 시각적으로, 시각화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에 해당하는 서답형 문제를 살펴봤어. 시에 해당하는 서답형 문제를 살펴봤고, 지금 이제 남은 게 42쪽과 43쪽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선택지부터 먼저 볼 거예요. 선택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칠판을 좀 지우고, 42쪽에 있는 선택지를 좀 볼게요. 일단 선택지를 처리할 때는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42쪽에 있는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가는 나와 달리, 가는 나와 달리,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그럼 이 가와 나를 서로 견주어 보라는 얘기잖아. 견주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우리는 판단할 때만큼은 한 번에 하나씩만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와 달리 가와 달리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다 가로칩니다. 나와 달리 가와 달리 다 가로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지를 읽을 때 이 가로친 부분을 건너뛰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선택지예요. 가는, 나와 달리를 건너뛰어 가는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에는 대조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서 처리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나눠서 처리하자. 오케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빠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부르는 곳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1번 선택지예요.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2번입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3번 공감각적 이미지, 4번 병렬적으로, 5번 유사한 구절. 됐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개념과 관련되는 요소야. 사실은 이걸로는 선택지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여기에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더 붙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이래. 그럼 어떤 주제의식인지 그 주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겠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선택지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조도 파악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작품의 내용도 파악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냐. 봐봐.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은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대조가 되면 어떤 하나가 지웠네.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문을 볼 때도 어땠어? 화자와 대조가 되면 화자의 정서가 부각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거야. 그러니까 대조가 되면 당연히 강조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대상을 의인하여 친밀감. 친밀감이라는 얘기는 친하다는 건데 생각해봐. 나랑 나쁜 놈을 굳이 나랑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놈으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동물이고 난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한 건 아니겠구나. 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당연히 동물 목숨보다는 사람 목숨이 더 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본다면 그런 동물을 나랑 동등한 인격체로 바꿨어. 그럼 그만큼 그 동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 대체적으로 의인화가 되면 그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대체로야. 그 다음에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네. 됐어? 지금 우리는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에서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측면에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이어서 43쪽을 볼게요. 이어서 43쪽입니다. 먼저 선택지부터 본다 그랬어. 43쪽을 보시면 1번 선택지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밑줄 칩니다. 계절의 변화. 근데 요거는 계절의 변화는 내용적 요소가 크네. 그럼 계절의 변화란 얘기는 최소한 계절이 둘 이상이 나와야 계절이 변했다는 것을 혹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구성,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수미상관에 해당하는 거네. 그리고 수미상관은 네 가지 효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강조했었죠? 그 중에 하나야.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맞으면 뒷부분은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야. 3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네. 행간걸침 생각해보자. 행간걸침은 인위적으로 끄는 거죠.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치자. 이렇게 한 문장이야. 그런데 행간걸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5개 문장이냐,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행간걸침이었잖아.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행을 갈아주는 것, 행을 구분해주는 것, 끊어주는 것. 이게 이제 행간걸침이 되는데, 지금 거기 호흡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시행의 길이와 관련이 돼. 호흡은 시행의 길이와 관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를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시를 낭독하는데 각 시행마다 주어진 시간이 비슷해 혹은 동일해. 각 행마다 주어진 시간이 비슷해 혹은 동일해. 그렇다면 시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낭독할 수밖에 없어? 빨리 읽어야죠. 반면에 시행이 짧으면 그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 이해했어? 이게 바로 호흡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시행이 길면 빨리 읽어야 되니 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 시행이 짧으면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느려지는 거고. 됐죠? 네. 요게 이제 호흡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럴 때야. 지금 거기 선택지 읽어볼게요. 3번. 행간걸침 이렇게 인위적으로 행의 길이를 조절했으니 당연히 모두 조절하는 거야. 그렇지. 호흡도 조절하는 거지. 됐죠? 그리고 특정 시효를 부각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든 부각이 되겠죠. 왜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될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볼게요. 상승적 이미지를 반복이라면 최소한 2번이야. 반복이라고 하면 2번입니다. 2번 이상 나타나면 다 반복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반복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운율 강조. 그런데 이미지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의 반복은 운율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 대상의 속성, 내용이죠. 내용, 속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5번 선택지예요. 5번 선택지에서는 색채어. 요거를 좀 주의하자. 색채어는 색깔을 드러내는 말이야. 색깔과 관련된 말이 색채어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를 구분해야 돼. 그런데 이 색채 이미지가 더 큰 말입니다. 색채 이미지가 이 색채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색채어 얘기했으니까 얘는 푸른 하늘, 이게 이제 바로 색채어가 되겠죠. 반면에 색채 이미지는 그런 색깔을 연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색깔을 연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대표적인 게 눈. 눈 하면 어떤 색이 떠올라? 그렇지. 흰색이 떠오르죠. 이런 게 바로 색채 이미지야. 밤 하면 검정이 떠오르고 이런 게 색채 이미지입니다. 그럼 흰눈 하면 얘는 색채가 동시에 쓰인 거죠. 그런데 요거를 빼면 눈은 색채어가 아니다. 색채 이미지다. 그래서 색채어, 색채 이미지 요거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택지부터 살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볼 건데 지금 오늘이 일요일 지금 밤이에요. 일요일 저녁 밤입니다. 또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미루면 내 성격상 게을러서 이게 차일피일 미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일요일 수업 끝내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피드백 보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좀 저녁 먹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사실 조금 피로하긴 해. 지금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눈이 막 가물가물, 막, 지금 이제 카메라 렌즈를 지금, 이제 우리 학원 와서 우리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카메라랑 나와의 거리가 좀 멀잖아. 저 이제 카메라 렌즈를 이제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자꾸 눈이 막 흐릿흐릿해지는 느낌이야. 빨리 끝내야겠어. 여러분도 빨리 끝내고 싶죠? 지금 뒤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넘어가는 느낌이야. 뭐, 물론, 30분을 넘기든 넘기지 않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마스크를 벗고, 대면 그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먼 것 같긴 해. 지금 또 얼마 전에, 아니지, 어젠가 그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7,000명대로 늘어서,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좀 벗어야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강의실에서 하하호 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시간도 보낼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쏠 테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시고. 그럼 우리 학원 위치가 좋잖아. 학원 앞에 뭐 있어? 쭉 난간이 있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면서 쭉 서있어. 야, 이것도 뭐 기막힌 장면일 수 있겠네.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생각을 하며 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42쪽에 있는 작품을 좀 볼게요. 먼저 가 작품부터 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내적 갈등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 감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개념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의 내용보다는 지금 이 작품에서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든지 혹은 시상 전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혹은 처음 접하는 작품의 지문을 풀 때는 그다지 유용한 방법은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선택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죠.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상과 관련돼서는 그냥 바로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맞아 이렇게 시를 감상하기로 했었지 그것들을 좀 떠올려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볼게요. 먼저 우리는 뭐부터 보기로 했어? 시의 제목부터 보기로 했죠. 선제리 안학리들 그러니까 화자는 이 대상을 보고 있겠네. 우리 구자명시 생각해보면 이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인식인데 대체적으로는 그 인식이 얘네들에 대한 뭘로 이어져? 연민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연민은 긍정적 반응이라고 얘기했어. 봅니다. 어쨌든 화자는 선제리 안학내들을 보고 있나 봐. 들어갑니다. 먹밤중 항밤중 새터중 등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우리 한 문장씩 보기로 했지. 그럼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개소리 듣고 있네. 여러분들이 지금 개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훌륭한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개가 튀어나오고. 이게 지진이 저기, 여러분 지진, 무슨 짖기는. 이게 지진이 저기에도 짖어. 들 건너 갈매의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죠. 특별한 거 없네. 개소리 듣고 있어.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 까여 다여 맞다이에 말끝이 들린다. 개소리와 다른 소리네. 말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람 소리가 되겠죠.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어떤 거랑? 밤기러기의 소리랑 지금 여기에서 어떤 소리야? 어디 있어? 남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의 소리랑 밤기러기의 소리랑 남이 아니다 같은 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여기가 포인트는 사이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제목을 통해서 본다면 선제리 안학내가 되는 거고 그럼 화자도 선제리 안학내들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이 의좋은이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네. 그럼 그저로 끝이야. 화자는 선제리 안학내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뭘 통해서? 선제리 안학내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끝. 이게 다잖아. 지금 여기 드러난 게.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됐어요? 계속 봅니다. 그 다음 작품이에요. 김명인의 그 나무. 나무 보고 있네. 사물을 보고 있네. 그러면 사물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삶일 수 있겠구나.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에도 막 빈칸 채우게 내잖아.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써먹어 봐달라고. 그냥 그거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좀 접근을 해봐달라. 그리고 우리 과제물 나가는 거 있잖아. 그 과제물에서도 최대한 좀 써먹어 봐달라.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출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간 테스트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 다음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쳐 꽃 한 송이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댄. 그 나무. 제목 속에 그 나무네. 그 나무 맞네. 어머, 여기서 본 거는, 이미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진 나무들과 아직 피려고 하는, 피지 않은 그 나무를 본 거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럼 여기서 본 거, 누가 발견된 거, 나무지. 그 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발견했지요. 들켰죠. 그 다음에 숨어 있었죠. 그러면 앞줄에 있는 아름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얘기했던 먼저 꽃을 다 피운 나무들이 되겠네. 됐어? 사실은 이제 두 작품 모두 일부만을 따온 거야. 작품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주제의식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 작품 그 나무를 통해서는 마찬가지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조금 확인해 보기가 어렵다. 좀 생각해 보자면 남들보다는 좀 어떤 거야? 늦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늦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늦으면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좀 드러내면 그게 무슨 시로서 혹은 문학작품으로서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됐죠? 그러면 이제 표현 방법과 관련돼서 좀 처리를 해볼게요. 먹반주, 하맘주 이런 것도 이제 대꾸입니다. 이게 지지니 저게 지주도 저게도 지저, 이것도 대꾸야. 그 다음에 지저된다고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개 짖는 소리 사이로 마찬가지 말끝이 들린다.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떨어뜨리는 이 부분이네. 떨어뜨리는 소리. 소리는 청각이지. 그런데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알아? 봐야지 하는 거잖아. 이거는 하강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는 동작하고 관련된다며 얘는 시각적인 거.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소리를 듣는 거일 테니까. 됐죠? 그 다음에 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도 이제 대꾸 혹은 뭐 유사구절, 유사형식의 반복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본 거잖아. 활짝 피었다 지은 벚꽃가로 따라가다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죠. 시각적인 거지. 부끄러운지 이거 누구 감정이야? 나무에 대한 감정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의인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보통 그 대상을 의인하면 그 대상과 이제 거리감이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죠. 뒷부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반쯤 숨어 있었지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아까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얘네들 쭉 가로를 쳐서 보기로 했죠. 가는 대조를 통해, 그 대조는 대비 대조 생각해. 한 번에 그냥 무조건 반대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것이 대조가 된다 혹은 대립되는 이미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구분이 되지. 뭐랑? 개소리랑 사람 소리랑. 그러니까 가에는 대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에는 꽃 피었다 지운 나무와 아직 피우지 못하고 이제 피우려고 하는 나무 또한 어떻게 된 거야? 차이가 있는 거잖아.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도 있으니 얘는 여기가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됐죠? 그 다음에 가는 대상을 의인화했죠? 아니지. 가에는 의상은 없었잖아. 여기가 틀렸네. 그 다음에 나에는 있었지? 그 다음에 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있었죠? 사실은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확인한 거고 아까 뭐라 그랬어? 공감각적 이미지 가장 마지막에 찾기가 어려워. 나에는 없습니다. 나에는 없어.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나는 병렬적으로 아니죠. 가도 물론 병렬적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유사한 구절 나에서
유산구조를 반복하여. 나에서 유산구조 없었잖아. 구절이라고 하면 둘 이상이야. 가에는 있었지. 아이고. 여기도 둘 다 틀린 거네. 나 유산구조를 반복하며 아니었고 가에는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얘도 이제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겨울나무, 봄나무. 그러니까 사물을 관찰하고 있고 그 사물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아이고, 어떻게 돼야 돼? 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무 보고 있구나. 이렇게 쳐내면 돼.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돼. 나무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13도 나왔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좀 추웠는데 오늘 좀 날이 풀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목하고 연결해야지. 제목이 뭐였어? 겨울나무. 지금 겨울나무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처리해야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이라는 단어는 기억합니다. 요 나자가 나체할 때 쓰는 나자야. 그래서 나목이라고 하면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시든 소설이든 요 나목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합니다.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은 자세로 서서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길을 파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그러나 보면 어떻게 해라? 시상이 전환되라. 그럼 여기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봐. 어떤 상황이야? 겨울에 헐벗고 벌받는 모습이래.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라고 볼 수 있어?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부정이라고 처리해야지.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상오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는 추운 겨울이었고 기온이 올라가네.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런 거네. 겨울나무의 부정적 상황을 통해서 이 부정적 상황이 뭐로? 그 다음에 봄나무에서 그럼 여기는 여기는 긍정적 상황이 되어야겠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그러나를 써서 시상의 전환을 보여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되면 시가 더 빠르고 쉽게 처리가 되잖아. 이거를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봅니다. 됐어?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으스러지도록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그러니까 봄인 거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 아까 나목에서 달라져야지. 잎을 내놓는 모습이지. 잎이 나는 모습인 거야.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른 사월하는 들이받으면서 온몸으로 나무. 그래. 겨울나무를 보고 그 부정적 상황에 있던 나무가 결국에는 봄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보한 거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어떤 나무에서? 나목에서 바로 꽃피는 나무로서 전환이 됐네. 됐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힘겨운 거를 이겨내면 뭐 할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그 힘겨운 거 어떡하자? 견뎌내자. 그런 얘기죠 뭐. 나무를 통해서 본 이지적 태도 끝. 나무를 통해서 본 시련 혹은 부정적 상황을 견디려는 모습 끝.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됐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들 혹은 시상 전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이런 거 볼까요? 영하 13도, 영하 20도 점점 심각해지는 거지. 점층 심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온몸을 나무로 서서 손 벌 받는 거. 지금 우리 동물한테는 손이란 말 잘 안, 물론 강아지한테 손 이러긴 하지만 그건 그만큼 이제 강아지를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소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지, 영장류가. 이거를 통해서는 의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목숨, 이것도 심화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아까 전에 시상 전환과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 기립하여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여기는 행간 걸침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닌데 이거 뭐야? 일단 반복이고 형식이, 문장 형식이 또한 반복된 거니까 대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대꾸. 온혼으로 애태우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다시 여기도 이제 점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얘도 점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끝나는 걸로 시작해. 연습.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형, 촉각적이죠. 촉각적 이미지.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시각적 이미지 되고, 푸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아까 영탄 꽃피는 나무, 지금 요거랑 나무는 나무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다. 이게 바로 유사한 구절이야. 유사한 구절이 처음과 끝에 나타나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미상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는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과 시상 전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됐죠? 그러면 문제 볼게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상이 전개되면서 계절이 변하고, 그 시간의 흐름도 되는 거네. 시간의 흐름. 맞죠?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보통 계절의 변화라고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거잖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도 볼 수 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수미상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행간걸침 얘기했어.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상승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승적인 거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반복했네. 됐어? 마지막.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색채어의 대비야. 그럼 색채어가 대비가 되려면 최소한 색채어가 색깔을 드러내는 말이 2개 이상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 뭐밖에 안 나왔어? 푸르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 푸르다 하나밖에. 푸른. 그러니까 색채어의 대비가 틀렸네. 됐죠? 상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나왔잖아. 겨울의 부정적 측면, 봄의 긍정적 측면. 뭐가 없었던 거야? 색채어의 대비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됐습니까? 다시. 지금 제가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표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다? 지금 어떻게 하면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는지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가 끝나봐요. 다시. 지금 이 방법이 전부야.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적용해보면 돼. 써먹어보면 돼. 처음엔 당연히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자꾸 생각해보라고. 그냥 문제만 풀고 답 맞췄다 끝이 아니야.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는 것.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답형의 경우는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띄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49쪽입니다. 야, 이제 끝났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미리 인사합니다. 나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49쪽 봅니다. 서답형. 지금 이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가, 요거에 대한 건데, 사실 인물의 성격은 우리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긍정적인 성격하고 부정적인 성격. 됐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사건하고 좀 직결이 될 때 문제화되는 거니까 매번 그 소설을 볼 때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9쪽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모두 직접적인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간접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줄 혼자 빌러,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밥을 구걸하러 가는 거야. 누구 대신에? 아버지 신봉사 대신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심청이의 효성 혹은 심청이의 효심 아니면 심청이가 착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격이라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에요 2번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성격인 건데, 아버지가 어때? 막 지금 물건을 훔치는데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막 이게 막 티나. 오히려 나가 대범하지. 오히려 나가 대범하대. 그럼 아버지의 성격은 그래, 소심한 거죠. 그거를 지금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49쪽에 해당하는 답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이야. 다 왔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 검사를 할 거예요. 과제 검사하면서 필기를 적절히 했는지를 검사를 할 건데 지금 49쪽에 1번 지문이야. 심청전. 지금 이 심청전 주어진 지문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세 군데 나타나요. 그 세 군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오세요. 요것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주 잘 들었고 거기에다가 서술자의 개입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저의 이렇게 맨 얼굴을 보느라, 또한 이렇게 쉽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수업 때 봐요. 안녕.